수익률이 낮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간과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흥분의 부동산입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영상하고 블로그를 올리다 보니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어디 단지가 좋아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단지 추천을 물어보는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안 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이 아파트 단지가 좋을지 저 아파트 단지가 좋을지 고민이 되신다면 이제 더 이상 감으로 밀지 말고 정확하게 근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재건축을 하면 돈을 버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분양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조합원은 낡은 아파트를 사서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새 아파트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헌집 죽게 새집 다오 아시죠? 그 구조예요. 일반 분양자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신청하고 건설이 다 끝난 후에 입주 시기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수입은 크게 두 단계예요. 낡은 아파트를 싸게 사서 새 아파트를 바꾸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치 상승과 입주 시점에서 생기는 시세 차익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일반 분양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미 오른 분양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세 차익의 폭이 작거나 거의 없을 수 있어요. 금액적으로 다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6억이 들어갔고 입주 후에 시세가 12억이라고 하면 수익은 간단하게 6억으로 볼 수 있고,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일반 분양 금액이 10억이라고 했을 때 입주 후에 시세기 12억이면은 그 수익은 2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분양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10%만 있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 실제 투자금을 따지게 되면은 계약금만 지불했을 경우 수익률이 낮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간과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분양 시점과 입주 시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죠? 분양과 동시에 입주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시세 차익이 무조건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누구 말만 믿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도 모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피도 나왔어요. 하지만 조합원은 어떻냐? 분양가에서 마이너스 피가 붙어도 조합원은 이미 수익이 났기 때문에 방어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투자금이 6억, 그러니까 일반 분양 10억, 아까랑 똑같다고 치면 입주 후에 시세가 9억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3억이라는 수익이 났지만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억의 손해가 있습니다. 자, 입주 후 시세가 일반 분양보다 떨어졌을 때 이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면 입주를 할 당시에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일반 분양은 이익이 났다고 하기가 좀 어렵죠. 계약금 10%만 넣었다고 해도 이익이 나는 구조는 아니에요. 이처럼 재건축은 입주 당시에 알 수 없는 경제 상황에도 방어력이 탄탄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익 구조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한 개에서는 무조건 수익이 나게 되어 있어요. 분양을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분양은 진짜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면서 재건축이 생각보다 내 자산을 좀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구조인 것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단지 추천해주는 영상도 많은데 그냥 그거 보고 투자하면 안 되나요? 단지 추천을 하는 걸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AI 사용할 때 중요한 건 확인을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알려준 것도 확인을 해야 하는데 하물며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무턱대고 믿고 갈 수는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안목이 있으면 다들 추천 단지로 몰려갈 때 나만 아는 곳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추천해주는 것이 정말 타당한지는 알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분별력은 감으로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별력을 어떻게 갖춰야 할까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단지별 정리해 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봐야 하는 게 대지 지분과 시세 그리고 최고가로 거래된 금액을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요. 비교를 하고 있는 단지 내 타입별 지분이나 시세가 비슷한지도 보고 현재 시세가 최고가로 거래된 금액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 정도 차이가 있으며 또 얼마 정도 오를 수 있는지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그 아파트 단지 주변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부동산을 팔 때는 여러 군데 내놓는 게 좋아요. 하지만 내가 구매할 때는 부동산 한 곳과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저기 문의를 하게 되면 부동산에서는 매도분들께 문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부동산에서도 문의가 있었다고 하고 저 부동산에서도 문의가 있었다고 하면 매도분 입장에서는 아, 손님이 좀 있나 보네? 그럼 가격을 좀 올려? 아니면 좀 더 이따가 팔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살 때는 여러 군데 문의하는 것보다는 한 부동산 통해서 알아보고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믿고 같이 갈 부동산 찾기란 쉽지 않죠. 이 영상은 단순히 재건축 꼭 하세요 라는 영상은 아닙니다. 제가 초반에 재건축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돈에도 일정한 구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투자나 소비를 하기 전에는 어쨌든 돈을 벌고 모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쓰거나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그 돈의 구조에는 돈을 버는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쓰는 것까지 포함해서 돈을 벌고 쓰는 순환이 모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돈을 버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 막상 투자나 쓰려고 할 때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벌고 모은 돈을 잘 쓰기 위해 재건축이라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으로도 내 상황에 맞게 정직하고 지혜롭게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너무 버는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잘 벌고 또 잘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훈련도 하고 집중을 하시면 또 흥겹고 놀라운 부동산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흥분의 부동산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잉.